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마침내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데요. 저의 이름은 찰나라고 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보이시는 것처럼 남태평양에 위치한 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제 벌써 이곳에 온 지 3년이 넘었네요. 물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러, 또 이곳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러 저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 번 갔다 오긴 했지만요. 자, 그럼 저의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가만 보자. 우선 별로 보잘것없는 저의 과거부터 아주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내세울 거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과거가 맞냐고요? 미래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과거가 맞습니다. 그 비밀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새로운 첨단 장비들을 만드는 IT 기업에서 R&D 연구원으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불현듯 떠오르는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언제나 좋아했던 책, 또 깊은 밤 꿈속에서 주로 그렇게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기기들을 설계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참 많이도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주위의 기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예고도 없이 그렇게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개발 불가 통보설입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이번 평가에서 대형 VR을 비롯한 모든 가상현실 기기는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했던 노력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낮도 없이 더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이때 저희 나이는 어느덧 중년인 40대에 접어들어 있었죠. 저는 저의 평생의 혼을 담은 신제품들의 성공을 위해 월급은 물론이고 무리하게 개인비까지 수억 원을 내가면서 제품들을 만드는데 투자를 한 것이었죠. 회사에서 당연히 이 제품의 성공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충당을 하면 다음 달부터 제품의 성과에 따라 분할로 최소 80% 정도부터 비용 보전을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교묘하게도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애매한 한 줄의 내용이 정말 깨알만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한 거죠. 저는 너무 억울하고 또 상실감이 심해서 그렇게 그 후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완전히 폐인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병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명치부근의 통증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토혈 증세까지 겪은 후에 병원에서 긴급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위암 4기. 그것도 말기에 가까운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에 암이 전이가 시작되고도 꽤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였던 건데요. 병원비도 없이 빚만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존재. 제가 살아 숨쉬는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저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고 마침내 저를 죽음으로 인도할 이것을 저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아직 전이가 엄청나게 많이 된 말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밖에도 현실을 알게 되자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과 상처,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훨씬 초연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사실이겠구나. 태어나서 한 번도 준비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까지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내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 시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종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 이런 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스타일일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세상처럼 복잡한 곳일지. 어렸을 때 책에서 배웠던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같은 그런 세계는 내가 죽게 된다면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전생이 있었다면, 그리고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의 정체에 대해 그곳에서 알게 될까? 스쳐갔던 인연들,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 한 번이라도 다시 보게 될까? 순수했던 어린 시절 이후 잊고 지냈던 질문들이 마치 저의 의식이 퇴행해서 어린아이가 된 듯 스스로에게 마구 던지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며칠만 혼자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스스로 거의 아무것도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고 더 큰 고통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나마 몸이 비교적 온전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 이렇게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간절히 느껴보고 싶었던, 지금 이 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각이 있다면 그 감각을 한번 원 없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언어로 사랑이든 행복이든 아니면 그리움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물건을 설계할 때 그 아이디어들을 꿈속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평생 동안 종교는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의학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지? 이런 질문들을 써서 읽은 뒤 지금 당장 내가 보아야 할 장면과 알아야 할 것들, 나의 꿈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꿈에 찾아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우주에 계시다면 꼭 저의 부탁을 단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깊은 꿈에서 아주 뚜렷한 장면이 보이더군요. 분명히 어떤 소리, 즉 사운드로 이루어진 존재였는데 그 소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빛의 형태를 띠면서 다발을 이루더니 저의 아픈 곳 깊숙이 들어와서 마치 어머니처럼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정말이지 평생 그런 강력한 체험은 처음 했을 만큼 온 몸의 통증이 없어지고 너무 시원해지더라고요.
암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상복부의 통증이 한 70% 정도 달아난 느낌이 들었고, 알 수 없는 활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를 치유해 준 게 틀림없다. 이건 100%다. 저는 미친 듯이 꿈속에서의 그 정확한 사운드를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를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고 간절한 노력 끝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소리의 상당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에게 강력한 치유의 소리, 그 희망을 보내주신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어렴풋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그 소리를 추적해내는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말씀드리자면, 이 소리의 입자 중에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소위 인류의 태고 시절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 옴 사운드, 그리고 훔 사운드, 이런 신성한 소리들을 포함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소리 조합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입자의 사운드들이 저의 병을 치유하는 힐링 에너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동안 끊임없는 집중과 노력을 한 끝에 그 황금 비율의 사운드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황금 비율 사운드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 자가 치유를 했죠. 첫 번째 꿈, 그러니까 치유의 사운드를 처음 들었던 바로 그 꿈에서 저는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과 저의 의식을 완전히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하얀색 가운을 직접 사서 입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 하루하루 몸이 너무나 잘 회복되는 느낌이고, 입맛도 다시 살아나서 식사도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됐던 간 쪽은 물론 원래 최초에 생겼던 위에서 그냥 암에 걸렸던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돼서 제가 다른 곳에서 장기 이식이라도 받고 온 줄 의심하시더라고요. 저는 문득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영화 벤허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니, 사실 사운드 하나로 완치가 된 저의 치유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기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치가 되고 나서 이 힐링 사운드들을 당연히 연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뒤에 저의 인생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병이 나은 것은 기적의 거대한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치유의 소리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다가 제가 연구원으로 재직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지만 몇 가지가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VR 기기들, 그리고 기술적 난제였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엄청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연구의 결론을 단 2주 만에 완성을 했고, 저는 그 결과물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특허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특허권을 해외의 모 대기업이 인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그 비용으로 빚을 모두 갚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돈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 후 저는 더 깊은 답을 찾고자 시간을 갖고 약 1년 동안 깊은 명상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명상의 핵심은 제가 아플 때 얻게 된 힐링 사운드였죠. 저는 신기하게도 암에서 나았을 때 분명히 저 스스로도 외모가 이전보다 굉장히 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좋아진 거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힐링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40대 중반이었던 외모가 이렇게 20대 거의 까마득한 소년 시절에 가까운 모습으로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엔 다소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계속 젊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분이 좋았는데 20대 모습까지 돌아가 버리길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소설 한 편이 생각났는데, 주인공이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과 뒤바뀌어서 젊어지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죠. 오직 사운드로만 치유하는 힐링센터를 세워서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자고요. 이곳저곳을 알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여건상 힐링센터를 제가 생각하는 규모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힐링 명상을 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이전에 다니던 기업, 그곳에 제 바로 위 상사님이었던 분, 그러니까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직접 건네주셨던 그분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랜만이라 그분께 반갑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정신이 풀리고 기절해버리신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CPR을 시도했죠. 조금 뒤에 119가 왔는데요. 그 상사님은 너무나 다행히도 119가 도착했을 때 의식을 차렸고 119에 실려가셔서 입원을 하시긴 했지만 단기성 심장 쇼크에 의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고 더 큰 사고라도 났으면 제가 그분 사고에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뻔한 거였죠. 그런데 그 상사님은 의식을 차리고도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셨는데요. 병문안을 온 저를 한동안 바라보며 끝까지 뭔가 의식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그분의 건강과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 되겠다, 이전에 알았던 어떤 분한테도 나타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기로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마침내 이곳 남태평양의 한 아름다운 섬에 도착해서 이 섬 끝자락 해안가 쪽의 땅을 매입하였고 2년 동안 국내외 그리고 이곳 현지의 건설 전문가들과 인력들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그동안 열심히 제가 개발한 첨단 사운드 힐링 장비들 그리고 힐링 체험실 스튜디오들을 시공을 하고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에 찰나의 힐링하우스가 완공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주셨고요. 이 섬의 현지 원주민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크고 작은 협조를 해주셨어요.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이렇게 멋지게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성함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모든 분들께 깊이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힐링 센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찰나의 힐링하우스는 사운드를 가장 중심으로 매개로 하여 여러분들의 내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병의 원인이나 정신적 증상의 원인들을 찾아냅니다. 물론 사운드를 통해 느껴지고 체험되는 과정에서 내담자마다 고유한 힐링 요소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담자는 특별한 체험과 느낌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내담자님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곳의 모든 시스템들과 첨단 설비들은 한 분 한 분을 위해 맞춤 설계되어 돌아갑니다. 내담자님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되고요. 내담자님들의 목소리와 영상도 찰나의 힐링하우스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내담자님 한 분의 방문을 위해 저와 이곳의 직원 모두는 최소 2-3주 동안 함께 고민하고 밤을 새서 연구하여 솔루션을 찾는데요. 이러한 솔루션들 중에 많은 분들의 내면의 치유에 크고 작은 보탬이 될 만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인류 보편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힐링 프로그램만 이곳 힐링하우스 채널에 공개됩니다. 물론 내담자님과 공개가 협의되고 약속된 것들만이죠. 이제 저의 소개를 모두 마쳤네요. 그럼 앞으로 언제나 많은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